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년 2월 2일이고요.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우리 비상장 기업들은 연말 결산이 이제 한참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은 연말 결산과 관련돼서 그 회사가 가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무 처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실 내용은 보험 계약을 하고 회사가 납입보험료를 내게 될 때 얼마를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얼마를 비용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법인세법, 그다음에 관련 행정해석, 그다음에 세무 처리 기준, 그다음에 이제 외감을 받는 외부 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원고는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책은 21년판은 페이지가 4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원고는 이 책 2022년판 아직 출간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한창 원고 작업 중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드릴게요. 자, 먼저 보험 용어에 의해 170 정도 키웠으니까 휴대폰으로도 잘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보험 용어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게 이제 주요한 보험 용어죠.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 계약은 다 계약자, 수익자가 회사죠. 회사고 피보험자는 뭐 임원이 되기도 하고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그다음에 수익자는 보험금을 나중에 수익을 하는 자죠. 보험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는 보험료를 회사가 이제 납입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이 있고 보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향후에 나중에 올리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특이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 요때 이제 세무처리 기준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거든요.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그다음에 보험 기간은 보장을 받는 기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 보면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보험 기간하고 납입 기간이 같은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은 여기 보시면 납입 기간은 10년이고 보험 기간은 30년인 그런 보험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돈을 내는 기간은 10년 동안 내고요. 그다음에 10년 낸 이후 나머지 20년 동안은 보험 상품이 갖는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돈을 내고 총 3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용어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보험 계약에 따른 그 세무상 과세 문제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이 계약하는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 회사로 가입을 합니다. 회사로 가입을 하고 만약에 근데 회사가 그렇지 않고 이 수익자를 회사로 하지 않고 임직원으로 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과세 원칙이 급여로 봐가지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돼 있고요.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으로서 1인당 70만 원 이내 금액, 이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봐가지고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 거고요. 7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초과 금액만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고 7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70을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예외인 게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요 상품하고 단체 환급 보장성 요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일 테고 회사가 가입할 때는 주로 이 케이스죠. 네. 계약자, 수익자, 회사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의 격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세무 기준에 따라서 일부를 자산으로 잡고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회사가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해서 일정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료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었다. 회사가 100만 원에 매달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00만 원을 다 보험료로 비용으로 뜰 것인지 100만 원을 다 이렇게 장기 금융 상품 계정 정도로 해가지고 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이제 세무 처리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보면 자, 먼저 법인이 가입한 금융 상품이니까 법인세법을 찾아보면
찾아보지 마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법인세법은 보험료 납입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보험료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대전제 우리 법인세법 19조 수험금의 범위에 보면 2항에 보면 수험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이게 법인세법에서 보면 수험금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이제 이 원칙, 대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용 인정 못 받고 수험금 불납이 된다든가 뭐 상해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그 관련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예규 봐야죠. 예규. 그래서 보험료 세무 처리에 대한 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관련 유권 해석이나 행정 해석을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행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렇게 행정 해석하고 있고요. 자,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 아까 납입기간이 아니고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서 수험금에 산입한다라고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저축성 보험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요새 기업에서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들어요. 예.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이나 뭐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드는데, 자, 이 보장성 보험 관련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2015년 5월 7일 이후에 보장성 보험에 대한 사례가 구분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요 행정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답변 자체가 뭐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이 원칙만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 5월 7일 이후에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에 대해서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납입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송금 산입한다 라고 돼 있고요. 아까 여기 보셨던 저축성 보험이랑 답변 내용이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각종 보험 상품,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이렇게 출시가 돼가지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퇴직금 재원 마련을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이제 꽤 많이 있죠. 이제 그럴 때 답변 사례입니다. 자, 임원의 정령 퇴직 시점에 고용 관계가 끝나서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 통념이나 상관에게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퇴직 시점에 해약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계상하고 나머지는 경과에 따라서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해약 환급금,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대표가 예를 들면 뭐 60세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보험 상품이 그 60세 되는 그 해약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약 환급금이 뭐 예를 들면 뭐 100%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월 보험료는 100만 원을 가정을 했잖아요. 자, 정년 퇴직 시점에 해약 환급금이 100%가 나온다 그러면 월 100만 원, 100만 원 중에 해약 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 이 의미가 뭐냐면 만기 때, 그러니까 정년 퇴직 시점에 100%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환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보험료 중에 100%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다 자산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해약 환급금이 총 원금의 예를 들면 95% 정도가 해약 환급금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95%에 상당하는 95만 원 자산으로 잡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송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원칙 납입보험료 중에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상당액은 아이고 말이 어려워요. 자, 다시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서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정년 퇴직 시점에 고용관계가 해제될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 시점에 해약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 자산, 나머지 비용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이랑 같은 답변이죠.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한 자산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 경우에 따라 송금 산입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회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요 3번에 해당이 되겠죠. 대표가 대부분 오너 경영자이기 때문에 언제 퇴직할지 뭐 알 수가 없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뭐 죽을 때까지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퇴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료 세무 기준의 원칙은 요 원칙 기준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의 자산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송금 산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세무입니다. 세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라 그러면 세무 기준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비외감 법인인 기업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이 올해 2021년판이랑 다른 내년판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를 실무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요 1번 원칙이 적용되는 비용 처리 기준이 되는 상품을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단체보험, 그 종업원들의 뭐 일정한 사고나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단체보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요 원칙에 해당되는 비용 처리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보셨죠?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의 자산 계상 나머지 비용 처리입니다. 해서 해당 보험 상품이 만기에 90%가 환급이 되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100만원 중에 95만원은 자산으로 계상하시고 나머지 5만원은 비용 처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년 퇴직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그 케이스는 보장성 부분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종신보험이나 자, 경영인 정기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나 가입 설계서 등을 참조해 가지고 이 보험 상품이 만기에 얼마 환급이 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상당한 자산 계상하시고 자,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우에 따라서 비용 처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거든요. 해서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만기가 없어가지고 해지 환급금 이런 걸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 비용으로 뜰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종신보험은요 납입 기간 이후라든가 일정한 보장 기간 이후에는요 원금 이상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보장이 돼요. 만기는 없지만 그걸 해약하기 전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 종신보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납입보험료 100%를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자, 이게 이제 좀 특이한 보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든 뭐 이렇게 종신보험이든 다 이렇게 쭉 납입을 하고 나서 일정한 보장 기간이 지나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이 환급이 되거든요, 다. 예. 금융 상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은 보험 기간이 경과하다가 쭉 경과하는데 일정 시점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원금을 초과하는 해약환급금이 발생을 하다가요. 이제 그 꼭지인 해약환급금이 가장 최대인 그 시점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 보험 상품이 만기 때는 해약환급금이 0인 그런 아주 특이한 보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경영인 정기보험은 90세 만기 상품, 그러니까 지금 50세 CEO가 이거를 피보험자로 가지고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40년 동안 납입을 하고 90세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0세고 만기인 시점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 만기가 존재하긴 하는데 만기 해약환급금이 0인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해서 우리 세무처리 기준에 따라서 보면 만기 환급금이 0이잖아요. 그러면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히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내는 보험료가 100만 원인데 이 매달 내는 이 보험료가 만기에 돌려받은 금액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히 0원이 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중에서 자산으로 계산할 금액은 0원이 되는 것이고요. 납입 보험료 모두를 비용 처리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은 다 비용 처리를
세무 이 유권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다 비용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세무 원칙 기준이 이런데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송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전제죠. 아까 보셨던 법인세 19조에서 정하는 송금의 대정이 해당이 될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송금의 정의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송금 산입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겠죠. 어쨌든 월 납입 보험료를 금액의 크기나 이런 거를 이제 견주어 가지고 송금의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납입 보험료 모두를 다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자산 처리, 경영인 정기보험은 비용 처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헷갈려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외부 감사를 받는 요 기준하고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는 세무 기준인 거고요. 회계는 별도의 회계 기준이죠. 그러니까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그런 기업은 세무 기준이 원칙이 아니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뭐 적정 이익을 못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 기준은 보셨고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관련 내용을 보시면, 자, 외감 대상이 되면 일단 기준은 기업의 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외감을 받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현금주의, 그러니까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근거는 기업의 기준이고, 이제 우리 비외감 회사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행정해석을 근거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산처리 기준이 보면 외감 대상 회사는 재무제표일 현재에 얼마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 거냐, 이게 기준이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일 현재의 적립보험료 상당액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금액만큼 자산 잡고 나머지를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인 거고요. 자, 세법은요 만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결산이라고 그러면 이 기업회 기준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일 현재 얼마 돌려받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 거고요. 자, 세법에서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하냐면 만기가 중요해요. 이 금융상품이, 이 보험상품이 만기에 얼마 돌려받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기에 100% 돌려받으면 지금 내는 보험료 100% 자산, 만기에 90% 돌려받으면 지금 내놓은 100만 원 중에 90%, 90만 원 자산, 나머지는 비용. 아까 이제 단체보험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기업에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할 때, 단체보험을 가입을 할 때 70%, 만기에 70% 돌려받는 그 70% 환급형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단체보험을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내는데, 요 내는 보험료가 이제 보통 10년 만기인데 10년 만기 때 70%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만기에 돌려받는 기준이 70%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70%, 70만 원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해가지고 자산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30만 원은 보험료 계정으로 또는 복리후 정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 처리는 외감 대상인 회사인 경우는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세무 기준과 다르다 그러면 세무 조정을 하면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감 안 받는 회사는 세법 기준대로 회계 처리를 하고 세법 기준대로 했으니까 나중에 세무 조정은 없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시는, 자, 외감 대상 회사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은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고, 회계전도 결산하실 때 해당 보험회사 연락하셔가지고 뭐 보험계약 내역서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보시면 적립되는 보험료가 얼마고 뭐 소멸해서 없어지는 보험료가 얼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은 해당 보험회사에 뭐 콜센터나 이런 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결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적립보험료가 얼마고 뭐 소멸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런 내역서 이걸 달하면 콜센터 직원이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출 받으셔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보험료 손비 처리 기준에서 봤고요. 일단 세무 기준과 회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 처리, 그러니까 외감을 안 받는 그런 회사인 경우에 종신보험은 나중에 원금 이상이 100%쭉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권리의무 확정주의죠. 이 원금 이상의 어떤 금액이 확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자산 처리하시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만기 환급금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만기 환급금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히 0원이니까 다 비용 처리하시고, 자, 외감 받는 회사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연락하셔가지고 보험계약 내역서 이런 것들을 받으셔가지고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비외감은 아까 보셨던 세무 기준대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